안녕하세요, 윤쿨쌤입니다. 거꾸로 과학교실 쌤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선생님 오늘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좀 빠르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동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단어는 이 단어, 태양계와 지구 중에서도 태양계의 역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계의 역학, 태양계와 지구, 태양계의 역학.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 첫 번째 시간이니까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교과서 페이지 109페이지를 펴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키워드가 딱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키워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시운동, 두 번째는 천동설, 세 번째는 지동설. 바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오늘 배우고 나서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와, 이게 뭔가요? 이거는 태양계 천체들의 실제 운동을, 실제 궤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딱 중심에 태양이 자리를 잡고 노란색 궤적을 그리면서 주변에 천체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태양계 실제 운동이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겉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제 운동과 겉보기 운동은 뭐가 다른가요? 바로 어디에서 관측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관측한 게 아니라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가 오늘 배울 시운동이라는 것은 겉보기 운동이다.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은 실제 운동과 다르게 지구에서 관측한,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지구에서 관측한 바로 지구에서 관측한 천체들의 운동을 시운동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주세요. 겉보기 운동입니다. 시운동은. 자, 그럼 천체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항성, 위성, 행성. 그러면 벌써 나와버렸는데, 항성의 첫 번째, 태양계의 항성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성이라는 것은 항상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에요. 항상 빛을 내고 있어요. 스타, 별을 말하죠. 스타가 뭐의 약자라 해서 스스로 타는 천체, 바로 별이 되겠습니다. 그 태양계에 있는 별 딱 하나밖에 없죠. 태양의 시운동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자,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매일같이 약 1도씩 움직여서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시운동이에요. 지구에서 봤을 때 1년을 주기로, 주기라는 것은 반복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위치로 돌아와야 주기 운동이 되겠지. 서에서 동으로 매일 1도씩 움직여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바로 태양의 시운동. 선생님, 태양은 매일 아침 뜨는데요. 1년이 아니라, 그거는 연주운동이 아니라 일주운동인데, 여기서 태양의 시운동에서 말하는 것은 연주운동, 1년을 주기로 하는 운동이에요. 일주운동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거. 그건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고. 자, 아무튼 태양은 서에서 동,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시운동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 동쪽. 이거를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순행이라고도 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왜? 태양은 반시계로 이렇게 시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태양이 반시계로 시운동을 하냐? 지구가 태양을 반시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태양이 공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이걸 순행이라고 합니다. 약 1도씩 움직여요. 왜 약 1도씩이냐? 아까 공전하기 때문이라 했지.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몇 도 돌아요? 한 바퀴 360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년이 걸리죠. 1년은 며칠? 36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5일 동안 360도를 돌았어요. 360 나누기 365일은 하루에 몇 도?
약 1도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는 거 한 바퀴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그 다음에 항성은 이제 끝났고 항성은 됐어. 자, 그 다음에 위성이 있겠는데, 자, 위성은 지구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위성 누가 될까요? 그렇지, 바로 이거는 태양의 시운동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지구가 여기 보시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천구를 배경으로, 천구라는 것은 우주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지구가 반시계로 이렇게 돌 때 태양이 우주를 배경으로 마찬가지로 반시계로 돈다는, 지구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못 느끼니까. 왜? 우리는 지구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태양이 반시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겉보기 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태양의 시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도씩.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달의 시운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달의 시운동은 마찬가지로 달이 지구를 반시계로 공전하죠. 달이 지구를 반시계로 공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 그렇지, 서에서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행이 되겠다. 근데 아까 태양은 약 1도인데 왜 여기는 약 13도냐? 태양 왜 약 1도 했어요? 360도를 얼마에 걸쳐서? 365일에 걸쳐서 돌았지. 그러면 달이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가 걸리는가가 중요하겠지. 한 바퀴를 도는데 참고로 27.3일이 걸립니다. 그거를 항성월이라고 해요. 27.3일이 걸립니다. 달이 한 바퀴를 도는데, 그래서 360도를 27.3일로 나누면 13.2도가 나오는데 약 13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3도씩 달이 위치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달 뜨는 시간이 매일 50분씩 늦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이 매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매일 달 뜨는 시간이 항상 같을 거예요. 근데 달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13도로 이동해 버렸어. 그러면은 그만큼을 지구가 자전해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13도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바로 50분이 되겠다라는 거지. 왜 50분인지 궁금한 학생은 자연과학부로 오면 쌤이 계산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태양하고 달 했어요. 이제 누구 등장하겠습니까? 그렇지, 행성의 시운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성의 시운동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행성의 시운동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역행이 되겠습니다. 순행만 하는 태양이나 달과 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 태양이나 달은 서에서 동으로만 움직여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행성은 그와 달리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서에서 동으로 가다가 되돌아온다라는 거지. 그 되돌아오는 순간을 바로 역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행성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역행을 조금 이따 천동설과 치동설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행성의 시운동. 내행성이라는 것은 지구의 궤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 안쪽에 있는 애들의 움직임이에요. 누구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했으니까 수금. 바로 수성과 금성의 시운동이 내행성의 시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행성의 시운동, 태양으로부터 어느 일정한 각도를 바로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 봅시다. 자, 갑자기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컨트롤 E 눌러가지고. 좋지, 기가 막히지. 자, 그러면 다시 펜으로 바꿔서. 자, 최대 이각이 뭐냐? 여기 태양 보이시죠? 기준은 무조건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구의 궤적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딱 이게 지구의 궤적입니다. 안쪽은 뭐의 궤적이 되겠어요? 바로 내행성의 궤적이 되겠지. 바깥쪽은 외행성. 외행성은 뭐뭐 있겠어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니까 화, 성, 그 뒤쪽으로 쭉 다 그게 외행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내행성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내행성의 최대 이각이라는 건 뭐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지구가 있어요. 딱 지구가 여기 딱 왔어. 지구가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 이야기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구의 이 시야 밖으로 내행성은 벗어날 수가 없어. 이 각도보다 더 크게 여기를 딱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해졌네. 미안해.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각도보다 더 크게 행성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성이나 금성은 가장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지점, 이 각도 안에서만 논다는 거지. 그걸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수성이나 금성이 가장 지구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는 없고 가장 각도를 크게 만들었을 때 최대 이각이라는데, 이쪽은 서방 아니야. 서방 최대가, 동방,
우리 동방 A지국이지. 미안해. 이상한 농담 안 할게. 자,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최대 이각인데, 아무튼 내행성의 특징은 최대 이각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외행성은 왜 최대 이각을 안 갖겠어? 외행성은 봐봐. 이 지구 뒤쪽으로도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럼 이 최대 이각이 있겠니? 이렇게 다 돌아버리는데. 모든 각도에, 지구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에 비해서 내행성은 어떤 각도 안에서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꼭 알아두세요. 자, 이 최대 이각, 이걸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돌아가 볼래요? 자, 자, 일단 지워야겠네. 지저분해졌어요. 이렇게 지워봅시다. 자, 한꺼번에 지우는 거를 내가 단축키를 나중에 알아올게요. 자, 그러면 최대 이각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지. 내행성은 늦새벽 동쪽 하늘이나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낮이나 밤중에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행성은 절대 한낮, 정오, 밤중, 자정에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다시 아까 그 이미지 봐볼래요? 자, 보세요. 자,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구에 이렇게 서 있을 때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뜨겠지. 이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당연히 낮이 되겠지. 낮에 태양빛이 너무 밝아. 여러분들의 미모처럼 너무 밝아. 밝아도 너무 밝아. 그러니까 이 낮에는 다른 행성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지. 태양이 보여버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딱 등장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어글리한 친구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빛이 너무 나니까 여러분한테만 딱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만합시다, 농담. 자, 이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다른 애들은 못 봐요. 그러면 한밤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지. 지금 사람 잘 그리지. 좀 살찐 것 같은데 이해해줘. 자,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는 어때요? 태양이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행성들이 어때? 최대 이각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지. 여기가 지평선이 되는 거야. 이 지평선 아래쪽은 당연히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눈이 어떻게 지구를 딱 이렇게 뚫고 들어가?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평선 아래쪽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평선 아래쪽에 내행성이 놀고 있을 테니까 외행성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내행성은 한밤중에 관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 바로 자 봅시다. 지구가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반시계로 회전하니까 반시계로 회전해요. 여러분들이 밤에서 전부 다 아침이 되는 순간이야. 바로 태양이 보이기 직전에, 태양이 아직 보이지 않았어. 태양이 보이기 전에, 태양이 보이기 전에 이렇게 이 서방 최대 이각이 있는 내행성을 관측할 수가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더 자전해서 해가 떠버렸어. 그때부터는 너무 눈부셔서 안 보이고 다시 계속 자전해가지고 이제 태양이 졌어. 눈부신 그대가 사라졌어요. 자, 눈부신 그대가 사라진 후에 다시 또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내행성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다시 정리해보면, 그래서 태양은 언제, 내행성은 언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 해 뜨기 전 늦새벽 동쪽 하늘. 해 뜨기 전이니까 늦새벽이지. 똑같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늦새벽이라면 못 알아먹을까봐 써놓은 거야.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 혹은 해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 누가? 내행성이. 자, 그런데 외행성은 태양 위치에 관계없이 관측하죠. 왜냐하면은 내 뒤로 왔을 때, 물론 한낮에는 마찬가지로 관측이 안 됩니다. 외행성도 한낮에는 관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너무 눈부신 그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아까 키워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가 시동설이란다. 미안합니다. 시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동설. 그 마지막이 지동설이었지. 이 시운동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뭐였어요? 천체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고대 그 옛날 사람들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이 천체들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론이 바로 천동설이에요. 그 천동설이 등장한 후에 이 천동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지.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와, 지동설의 아주 명언이죠. 자, 어쨌거나 천동설이 먼저 등장합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천체들의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키워드. 시운동, 천동설, 지동설이야. 천동설이 왜 등장했다고? 천체들의 시운동을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천동설을 주장했느냐?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이름도 겁나 어렵네.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아무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바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지. 포인트가. 지동설은 땅이 움직이는 거고 뭐가 움직여? 하늘이. 그러면 누가 고정돼 있겠냐? 그렇지. 지구, 땅이 고정돼 있는 거야. 땅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천체들이 움직이는 거지.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바로 지구 중심의 우주체계, 지구 중심 우주체계의 우주관. 뭐라는 거야? 지구 중심 체계의 우주관이 되겠지. 지구가 포인트예요. 지구가 중심을 잡고 누가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바로 천동설이야. 자, 그러면 천동설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동설 이미지 봅시다. 보니까 어때요? 중심에 딱 뭐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지동설이 한다. 지구가 이렇게 딱 중심에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가장 안쪽 궤도의 달, 그리고 수금, 태양,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식으로 지구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다 돌고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천동설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천동설의 세계관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어디? 바로 지구다는 거야. 성경하고 딱 맞아 돌아갔지. 그래서 갈릴레이가 탄압을 받았던 거야. 왜냐하면 천동설은 성경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게 천동설입니다. 천체들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거, 그게 천동설.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천체들의 시운동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뭐하고 뭐예요? 바로 이심원이라는 개념, 윤시원이 아니라 이심원. 자, 그 다음에 주전원.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해서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항성, 그리고 위성, 행성의 시운동을 설명을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심원은 뭐냐?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뭐라는 거야? 우주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여기서 우주의 중심 뭐였어요? 지구지. 천동설의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원. 다시 말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원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들이 있겠지. 이 큰 궤적들. 보여? 요것이 뭐다? 바로 이심원이에요. 이심원.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그러니까 지구를 궤적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 커지는 양파와 같은 이런 동심원들을 뭐라고 한다? 이심원. 중심이 딱 지구로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전원의 개념을 알아봐야겠지. 자, 주전원은 뭐냐? 그러면 주전원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어. 행성들한테 달려있는. 여기 보여요? 작은 동그라미들. 요 작은 동그라미들이 바로 주전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행성들이 각각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작게 돌고 있는 그런 원궤도를 주전원이란데, 자, 이심원하고 주전원을 왜 도입했을까? 자, 일단 이심원을 도입한 이유는 바로 이 천체들의 순행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보세요. 이심원들이 방향이 전부 다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잖아. 이심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반시계는 뭐였어? 순행이었지. 천체들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순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심원을 도입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전원이 모든 천체들한테 다 있는 게 아니라 뭐한테만 있어? 그렇지. 행성들한테만 있어. 태양하고 달은 없다는 거야. 주전원이. 왜? 바로 주전원은 역행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개념이에요.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태양하고 달은 역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태양하고 달은 서에서 동으로만 반시계 방향으로만 순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행을 안 했기 때문에 태양하고 달은 역행 운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전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행성들은 뭘 하니까? 역행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뭘 넣었다? 그렇지. 주전원을 넣었다라는 거야. 그럼 주전원으로 어떻게 역행의 개념을 설명을 하느냐? 자, 설명해 봅시다. 일단 이심원은 이렇게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순행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전원으로 어떻게 역행의 설명이 가능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목성이 이렇게 작은 원을 돌면서 또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크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목성의 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금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서 돌아가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쪽으로 갈 때는 순행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역행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야. 왜? 주전원을 돌기 때문이에요. 주전원을 돌면서 이렇게 큰 이심원을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는 천체의 역행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행성의 역행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동설입니다. 자, 지동설은 말 그대로 뭘가 중심이에요? 태양이 중심인 거예요. 태양이. 왜? 지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고 누가 중심이야? 태양이 중심이야. 이게 누가 주장이었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가 주장한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주장을 했고요. 갈릴레이는 그 주장을 이렇게 광고하고 다녔지.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이상하게 과학적 주장을 했는데 종교 재판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동설은 뭐가 중심? 그래,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 천체들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정지해 있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거 진짜 별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주전의 개념과 내행성의 직선상의 배열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천체의 시운동이 가능한 천체. 와,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은 글씨가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오컴이라는 사람이 철학적 주장을 했는데 단순 명료할수록 진리에 가깝다.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감명을 많이 받았지. 자, 아무튼 오컴의 면도날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아무튼 천동설에 비해서 어때? 훨씬 더 심플하다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다, 선생님은. 천동설에 비해서 지동설은 어쩐다? 훨씬 심플해. 왜냐하면은 천동설에서는 이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억지로 주전원의 개념이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주전원의 개념이. 그리고 주전원의 개념만 도입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바로 내행성의 직선상의 배열의 개념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 개념 중요합니다. 이 천동설에서 아까 선생님 못 다루고 넘어간 건데 주전원하고 내행성들의 직선상의 배열. 다시 그 그림을 봐볼까? 자, 봐봐봐. 여기 봐봐. 그림 보면은 지구하고 태양을 이렇게 잇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내가 다 지워줄게. 자, 지구하고 태양을 잇는 직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그 직선 위에 내행성이 놓여있어. 다른 그 애들은 집 나간 자식들이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행성만, 안쪽에 있는 애들만, 수성, 금성만 태양하고 지구를 잇는 이렇게 직선상의 배열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직선상의 배열이 없어버리면 수성이 이쪽으로도 가버리잖아. 태양 건너편으로도. 그러면은 그 천체들에서 수성이 태양 건너편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낮하고 밤에만 관측되는 사실을 한낮하고 밤에 관측 못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야 돼. 늦새벽이나 아니면은 해질녘 저녁에만 관측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 직선상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천동설에서 도입된 개념은 주전원하고 직선상의 개념. 이 두 가지예요. 1, 2 이거 두 개 기억하셔요. 자, 다시 가봅시다. 주전원의 개념하고 내행성의 직선상의 배열의 개념, 이 두 가지가 천동설에서는 억지로 도입된 거야. 억지로. 왜? 천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려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잡해진 거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면 어때? 조잡해지잖아. 내가 딱 그 진실을 말하면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으면 당당하지. 그 뒤에 붙일 말이 없어.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아주 조잡해져요. 이것저것 이렇게 살이 붙지. 마찬가지야. 천동설도 잘못된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잡한 개념들이 붙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동설은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태양 주위로 천체들이 돌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자, 일단 역행은 천동설에서 뭘로 설명했어요? 주전원으로 설명했지. 그리고 내행성의 최대 이각은 이 직선상의 배열로 설명했습니다. 천동설에서는. 근데 지동설에서는 역행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냐? 공전 속도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지구가 있고 외행성이 있어요. 자, 지구가 있고 외행성이 있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여기는 외행성, 화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빨개 보이니까 바로 바깥쪽에 있는 화성이 있어요. 자, 원래는 화성의 실제 궤적은 이겁니다. 화성의 실제 궤적은 뒤로 화성이 가다가 후진해요. 말도 안 되죠. 화성은 실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만 우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는 이렇게 역행의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그럼 역행의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천동설에서는 얘가 주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여기 뭐냐? 지동설에서는 간단해. 자, 봐봐. 여기 지구가 1, 2, 3, 4, 5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 감에 따라서 이 화성을 바라봤을 때 화성이 청구상의 위치가 1, 2, 미안합니다. 이게 2가 아니네. 여기가 2네. 제가 여기가 2인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에 있어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3은 여기. 그 다음에 4는 여기.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서 달리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추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봤을 때 그 추월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이겠어? 그렇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네. 근데 실제로 그 자동차 후진한 거야? 아니지. 후진하면 사이코지. 거기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후진하면 와, 그거 진짜 공포스럽다. 아무튼 자동차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월을 하면 그 옆에 추월된 자동차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가 화성을 역전하는 순간, 지구가 처음에는 원래 화성보다 뒤쳐져 있었잖아. 근데 안쪽 궤도를 도니까 결국 추월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추월을 하는 순간 화성이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역행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너무나 심플한 거지. 주전원 같은 조잡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바로 태양이란다. 지구가 화성을 이렇게 따라잡는 순간 화성이 뒤로 이렇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해서 공전 속도의 차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최대 이각은 공전 궤도의 배열 순서로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단지 수성 금성이 지구 안쪽에서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 이각이 생긴다라는 거지. 너무나 심플하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천동설하고 지동설 비교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결국 현재는 뭐가 정설이에요? 그렇지, 지동설이 정설이다. 아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당연히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지. 처음엔 천동설이었어. 나중에 지동설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걸 바뀌도록 해준 고마운 두 사람이 있겠지. 바로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되겠습니다. 왜 목숨 걸고라 했냐면, 실제로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목숨을 걸었어. 물론 재판에서는 일단 살려고 교황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지요. 하지만은 일단 목숨을 살고 봐야. 야, 목숨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재판장을 나오면서 갈릴레이가 그래도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 던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움직여, 이 새끼들아. 라고 했던 거야. 이 비속어는 그냥 갈릴레이 감정에 이입했던 거야. 선생님이 욕한 게 아니고 갈릴레이가 욕한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구가 지동설이 자리 잡게 되는데, 자, 갈릴레이가 어떻게 지동설에 대한 확신을 가졌냐.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주장을 했잖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말 그대로 주장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써놓고 그 책을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아서. 왜? 목숨은 소중하니까. 근데 갈릴레이는 망원경 관측을 했더니 지동설이 너무나 맞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거에 대표적인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4가지 증거. 첫 번째, 바로 목성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목성의 위성이 어떻게 지동설에 대한 증거가 되냐? 자, 천동설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누구의 중심이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해. 그게 바로 지동설이야. 그런데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목성을 관측했는데 갈릴레이가 관측한 그런 위성들이 있지. 유로파, 이오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았다는 거야? 그래,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거야. 지구가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이상하잖아. 천동설은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는데 이 목성의 위성이 어쨌다는 거야? 지구가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지동설에 대한 반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금성의 위상 변화.
금성의 위상 변화가 왜 지동설이 증가냐? 일단 위상 변화라는 건 뭐냐?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른 모양이야. 위치에 따른 상, 모양상이지. 위치에 따른 모양이 바로 위상이 되겠습니다. 금성이 위치에 따라서 모양 변화를 해. 뭐처럼? 달처럼 달의 위치에 따라서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금성이 위상 변화도 일으켜진다는, 금성이 이렇게 반달, 상현달 모양이 되기도 하고 하현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자 봅시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금성이 초승달 모양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어. 초승달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보름달 모양. 보름달 모양은 절대 지동설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천동설에 설명이 안 돼요. 천동설에서는 생각을 해봐. 금성이 이렇게 태양과 지구로 있는 직선상 위에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런데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와 금성이 이렇게 안쪽에서 돌고 있어. 자, 그러면 봅시다. 이 1, 2, 3, 4, 5, 6에 따라서 금성이 위치 변화를 일으켰어요. 금성이 이렇게 위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금성의 모양이 바로 이 위에야. 이렇게. 금성이 이런 모양을 가자. 그런데 자, 봐봐.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밤하늘을 봤는데 금성이 보름달 모양일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천동설에서는 자,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봅니다. 자, 먼저 2번 위치를 봐볼까요? 자, 2번 위치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성을 바라본 거야. 그러면 금성을 이렇게 절반을 딱 쪼갰을 때 이 앞쪽이 보이겠지. 이 앞쪽. 여기 부분이 보인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지. 행성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금성은 왜 우리 눈에 보여? 바로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날아와 주겠지? 태양빛이 이렇게 날아와 줘서 금성을 비추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거지. 이 부분만 비춰져. 이 부분만. 여기는 어둡지. 왜냐면 빛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 찍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태양빛이 오는 여기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 부분만 밝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를 딱 절반을 쪼개면 위 왼쪽 이 부분만 밝게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라봐봐. 바로 2번. 여기 왼쪽 이 살짝 끝에만 초승달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금음달이네요. 왼쪽이니까. 금음달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쩐다는 거야. 이런 다른 모양도 보인다는 거지. 어디에서? 밤하늘에서. 누가? 금성이. 누가? 갈릴레오 망원경이 봤다니까? 갈릴레오가 망원경. 여러분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금성이 보름달 모양을.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4번 봐볼래요? 4번? 4번도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구에서 좀 삐뚤어진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선생님 손이. 자, 아무튼 바라보면 이쪽 면이 보이겠죠? 근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여기를 딱 절반을 쪼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라는 거야. 여전히 보름달 모양은 안 돼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동설은 어쩌냐? 지동설은 3번 위치를 바라봅니다. 자, 3번 위치를 이렇게 바라봐요. 태양빛이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3번에 여기가 이렇게 빛나고 있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쪽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름달 모양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상현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동설에 따르면은 이런 보름달이나 상현달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한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디 광고 있고 그거 같다. 자, 아무튼 지동설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핵심적인 증거야. 왜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금성의 위상 변화가 정말 중요한 뭐의 증거? 지동설의 증거야. 왜? 뭘로 설명 못해? 천동설로 설명이 못하니까. 천동설은 절대 설명 불가능합니다. 천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금성의 위상 변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흑점하고 달의 운석 구덩이가 왜 지동설의 증거가 되냐? 정확히는 천동설의 반증이지. 왜냐면 그 천동설에서는 천체들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구의 모양, 깨끗한 구의 모양, 막 태어난 아이의 순수한 피부처럼 깔끔한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오, 장난 아니지. 막 피지 같은 거. 태양에 흑점이 있었다는 거야. 태양이 점박이었고 달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었던 거야. 완벽하게 이렇게 매끈한 구가 아니라 태양은 점박이, 달은 상처투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천동설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틀렸다라는 것들을 광고하고 다녔지.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케플러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그런 행성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수학 중에서도 이렇게 도형이니까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운동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해서 지동설을 지지한 거,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밖에 연주시차 과행자 발견으로 최근에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연주시차 과행자 발견으로 지동설이 결국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동설이 맞아요. 자, 이게 연주시차고 이게 광행차인데 나중에 자세히 배웁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키워드 다시 생각해볼까요? 시운동, 천동설, 지동설. 한번 떠올려보세요. 시운동은 겉보기운동, 천동설은 뭐가 중심? 그래, 지구가 중심이면 천체들이 돌고, 지동설은 뭐가 중심? 그렇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 천동설에서는 주전원하고 직선상의 배열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지동설은 도입하지 않아도 역행하고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지동설의 증거이자 천동설의 반박 증거는 4가지가 있었어요.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성의 위상변화. 금성의 보름달 모양을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지동설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좀 길어진 건 미안합니다.